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제10강 1교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번 토픽 91번 산림생장 모델입니다. 84회 2교시에서 인분성장 생장 모델에서 정적 인분생장 모델과 동적 인분생장 모델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89회 1교시에서 산림생장의 모델 중 과정기반 모델, 그리고 110회 1교시에서 산림생장 모델의 종류, 122회 1교시에서 인분생장 모델 중 직경 분포 모델의 활용성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생장의 모델의 의미를 보면 산림생장 모델 또는 산림생장 예측 모델이란 산림생장 함수식들을 일련의 법칙성에 따라 연계시켜 산림의 생장 및 수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 체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장이란 주어진 기간 동안의 개체목 또는 인분에서 이루어진 크기의 증가를 의미하는 반면 수확은 어떤 주어진 기간 말에서의 최종 크기를 의미합니다. 수확량 y를 시간 t의 함수로 나타날 경우 y는 ft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장은 d분의 y 또는 dt분의 dy를 의미합니다. 생장 모델은 생장 dt분의 dy를 임령, 현재 크기, 지지수, 밀도 등으로부터 추정하는 모델을 의미하고 산림생장 모델과 자주 함께 쓰이는 수확 모델은 수확 y를 임령, 지지수, 밀도 등으로부터 추정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산림생장 모델의 역할을 보면 산림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영 목표 및 관리 방안은 산림 경영 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됩니다. 산림 경영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관리 대안별 미래 산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조사한 자료로부터 산림의 생장에 관한 정보가 다양하게 파악되어야 하고 그것을 근거로 경영 대안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획된 경영 대안이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관리 이후의 산림 상태의 변화와 미래의 산림 상태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 정보를 기초로 경영 목표에 부합되는 최적의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은 생산 기간이 매우 길고 관리 방법에 따른 생장 변화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미래의 생장의 예측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산림생장 모델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림생장 모델의 주된 역할은 산림 관리 방법에 따른 미래의 생장 및 수확량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산림 경영계획 과정에서 산림조사가 현재 산림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산림생장 모델은 산림 시업 체계에 따라 산림의 미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은 산림 경영계획 체계 및 산림생장 모델의 역할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경영 목표와 현재 산림에 대한 경영 목표 그리고 경영 대안을 통해서 미래 산림을 예측합니다. 현재 산림은 산림조사를 통해서 예측하고 미래 산림은 생장 예측을 통해서 미래 산림을 예측합니다. 산림 경영자는 산림 생장 모델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산림의 생산 능력, 지위 및 밀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악한 현재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업체계를 생장 모델에 적용시키면 생장량 및 수확량을 다양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현재 조건 및 시업체계가 산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조건 및 경영 목표에 부합되는 최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산림 생장 모델을 통하여 관리 대안별 미래 상태를 예측하고 예측한 미래 상태가 설정된 경영 목표에 부합되는지
되는가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현재 조건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관리 방안 및 시업 체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조건 및 관리 목표 이외에도 환경의 변화에 대한 산림의 다양한 반응을 산림 생장 모델을 통하여 규명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 관리 및 유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산림 생장 모델의 종류를 보면 산림 관리에 필요한 산림 정보의 양 그리고 내용은 산림의 종류 및 경영 목표에 따라 다양합니다. 즉 동령 단순임과 일형 혼요림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정보의 양과 내용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목재 생산을 위한 산림 관리에 필요한 산림 정보와 산림의 생태, 환경적 기능을 위한 산림 정보는 그 내용 및 범위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림 생장 모델도 산림 정보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각 기준별 산림 생장 모델의 종류 및 포함되는 정보의 범위입니다. 동령님과 일형님의 인분인자에서 생장 모델을 추측하고 거기서 환경인자를 더해서 과정기반 모델, 생리적 모델을 만듭니다. 동령님은 수종에 따라서 단수님, 혼요림으로 나누고 단수님 다시 인분, 예측 범위의 인분과 단목으로 나누고 인분은 위치를 변수로 해서 위치 독립과 위치 종속, 그리고 단목은 독립과 종속으로 나눕니다. 독립은 다시 평균값과 분포값으로 생장 요인에 따라서 나누며 관리 방식에 따라서 정적 수학 표현 방법과 동적 관리 방법으로 나뉩니다. 혼요림의 동령님 중에 혼요림은 일형님에서의 수종별 단수님과 혼요림으로 나누는데 혼요림이랑 단수님은 예측 단위의 단목으로 나누고 위치에 따라서 독립 그리고 종속으로 나눠 가지고 다시 독립과 종속은 생장 요인에서 단일값으로 나누고 관리에 따라서 동적 관리로 나뉩니다. 산림 생장 모델은 단순한 표에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복잡한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 및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우선 이용되는 생장 정보의 범위에 따라 평균값을 이용하는 인분 생장 모델 그리고 직경급별 평균값에 기반하는 직경 분포 모델 개체목의 고유한 생장값을 기초로 하는 단목 생장 모델로 구분합니다. 평균값에 기반하는 인분 생장 모델이 모델 구축 및 활용 면에서 가장 간단한 반면 개체목별 생장을 예측하는 단목 생장 모델은 가장 복잡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인분 생장 모델은 인분의 구조를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반면 직경 분포 모델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단목 생장 모델은 인분의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경 분포 모델은 인분 생장 모델과 단목 생장 모델 간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직경 분포 모델에서 직경급을 하나로 하면 인분 생장 모델이 되고 직경급을 세분하여 인목 본수만큼 하면 단목 생장 모델이 됩니다. 그림은 단목 생장 모델, 직경 분포 모델 및 인분 생장 모델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축은 흉구 직경별 크기를 나타내고 Y축은 본수, 개체별 본수를 나타냅니다. 단목 생장 모델은 일정합니다. 직경 분포 모델은 중간값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분 성장 모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본수 직경 모델이 단목 직경 모델로 가고 헥타르당 본수가 인분 생장 모델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산림의 생장은 수령, 지위, 밀도 및 환경인자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분 생장 모델, 직경 분포 모델, 단목 생장 모델 등은 기본적으로 산림의 생장이 수령, 지위, 밀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즉 광량 및 기온,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 그리고 토양 양분 등의 기상 및 환경 요인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및 환경 요인을 생장의 영양인자로 포함시켜 산림생장을 광합성 및 호흡기작에 근거하여 예측하는 생장 모델을 과정기반 모델 또는 생리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기반 모델은 환경 및 기상의 변화에 따른 산림생장의 반응을 비교적 정확히 설명할 수 있지만 입력인자의 조사가 어렵고 모델이 복잡하여 산림시역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적용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기존의 인분, 직경, 인분생장, 직경분포, 단목생장 모델 등이 산림 경영에 필요한 산림생장의 예측이 주된 임무라면 과정기반 모델은 산림생장의 정확한 과정 및 기작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정기반 모델은 개체목의 생장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속성상 대부분의 과정기반 모델은 단목생장 모델의 형태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관리 방법의 고려 여부에 따라서는 고정된 관리 방법 하에서 생장을 예측하는 정적 생장 모델과 관리 방법에 따라 생장을 다양하게 예측하는 동적 생장 모델로 구분합니다. 또한 위치 정보의 필요 여부에 따라 위치 정보가 필요한 위치 종속 모델, 그리고 위치 정보가 필요 없는 위치 독립 모델로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인분 생장 모델은 위치 정보가 필요 없는 위치 독립 모델인 반면 대부분의 단목 생장 모델은 개체목의 위치 정보가 필요한 위치 종속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치는 2차원적인 정보를 의미하며 산림생장 모델에서의 위치는 주로 수평적인 거리 정보를 위하여 활용합니다. 그러나 산림의 3차원적인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산림생장을 공간 모델과 비공간 모델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산림생장 모델의 구성을 보면 산림생장 및 수학 예측 모델은 일반적으로 생장 예측, 고사 예측, 징계생장 예측, 그리고 수학 예측으로 구성됩니다. 징계생장이란 인분 생장량의 시간 경과에 따른 단목 성장을 고려하여 인분 내의 모든 단목의 생장을 합하여 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인분 내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목 생장과는 그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인분 내의 분수 변화 및 그 구성요소 변화에 미치는 요인에는 그 기간 동안의 고사량, 걸체량과 함께 징계생장량이 포함됩니다. 징계생장은 산림조사 기간 동안의 이전 분기에는 측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작은 인목이었으나 그동안 생장에 의하여 이번 분기 측정에서는 측정 대상이 포함되도록 자란 양을 말합니다. 즉, 지난 분기의 측정 시에는 흉고직경이 6cm 미만의 작은 인목이기 때문에 측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생장에 의해 비로소 측정 대상이 되도록 6cm 이상으로 징계된 것을 징계생장이라고 하며 그 양을 징계생장량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산림의 생장인자 구성 및 생장 모델을 나타냅니다. 산림에서 시간에 따라 생장이 있고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지며 수확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징계생장이 되면 다시 산림을 구성합니다. 산림은 다시 고사되고 고사와 생장과 수확 그리고 징계생장이 통해서 가는 그 산림의 생장인자 구성 및 생장 모델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생장 예측은 보통 흉고, 직경, 가슴높이, 지름, 수고 등의 생장인자의 증가로 비교적 간단히 나타낼 수 있지만 고사 예측 및 징계 생장 예측의 모델 구성은 다소 복잡합니다. 고사 예측은 단순히 분수 감소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단목 생장 모델에서는 고사, 기작에 의한 단목의 고사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징계 생장 예측에서는 일정 크기 이상으로 생장하여 신규로 생장량에 편입되는 인목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학 예측은 시업의 종류, 강도, 주기 등의 관리 방법에 따라 예측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산림 생장 및 예측 모델의 구축을 보면 주위의 조건 및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림
산림생장을 한정된 자료 및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장 모델의 구축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림생장 및 예측 모델의 구축은 먼저 1단계로 산림생장 모델의 용도와 조건에 부합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우선 용도에 적합한 산림생장 모델은 선정한 다음 대상으로 하는 산림으로부터 상정된 산림생장 모델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 단계를 끝나면 모델 선정 및 설계 과정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단계,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및 생장 함수식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구성하고 검증을 하고 검증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는 단계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인분 생장 모델을 살펴보면 인분 생장 모델이란 평균 흉고 직경, 그리고 평균 수고, 일헥타르당 단면적 및 제적, 일헥타르당 본수 등과 같은 인분 차원의 생장 인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장 모델을 말합니다. 인분 생장 모델은 비교적 간단한 함수들로 구성되며 이용에 필요한 인자 또한 단순합니다. 이와 같이 모델 구성 및 이용에 평균 생장치만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인분 생장 모델은 인목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없는 위치 독립 생장 모델입니다. 관리 방법의 고려 여부에 따라 인분 생장 모델은 정적 인분 생장 모델 그리고 동적 인분 생장 모델로 구분합니다. 먼저 정적 인분 생장 모델을 살펴보면 정적 인분 생장 모델이란 관리 방법의 하나로 고정된 상태에서 인분의 생장 및 수확을 예측하는 생장 모델을 말합니다. 정적 생장 모델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수확표인데 이 수확표는 관리 방법이 고정된 상태에서의 인분의 생장을 나타냅니다. 즉 간벌의 강도, 종류 및 주기가 고정된 것입니다. 수확표란 일정한 수정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인분의 생장, 수확 등에 대한 내용을 지위와 임명별로 나타낸 표를 말합니다. 수확표에는 간벌 후의 인분 상태를 나타내는 주인목, 잔존 인분, 그리고 간벌한 생산량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부인목, 제거 인분, 그리고 간벌 전에 인분 상태를 나타내는 부인목 합계 등 생장 및 수확량에 대한 내용이 지위 및 임명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표는 수확표 예시로 1964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작된 강원도산 소나무의 수확표입니다. 먼저 지지수에 따라서 나타내고 지지수에 따른 임령, 예를 들어서 지지수 6일 때 임령별로, 그리고 평균 흉고직경과 수고, 간제적이 나타나며 일헥타르당 본수, 단면적, 간제적, 연년생장량, 평균 생장량이 주인목에서 나타나고 부인목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임령별로 흉고직경, 간제적, 그리고 일헥타르당 본수와 간제적이 나타나며 그 다음에 주 부인목의 합계로 일헥타르당 본수, 간제적, 연년생장량, 평균생장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헥타르당 간제적 총수확량이 이 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일헥타르당 간벌제적의 총 수확량에 대한 비율이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생장률, 연령별 생장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제 방법을 보면 가장 손쉬운 모델 구성 방법은 생장인자를 임명의 함수로 나타낸 후 함수식을 대수차이 형태로 변환하여 임명별로 지위지수별로 생장인자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흉고직경, 일헥타르당 단제적 및 제적 등도 수과 같은 방법으로 임명 및 지위지수로부터 개별적으로 추정하여 수정별 수확표를 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명별로 총 생산량을 나타낸 우리나라의 수확표는 생장 모델이라기보다는 수확 모델에 해당됩니다. 다음 활용성을 보면
인분 차원의 생장값을 이용한 모델의 특성상 정적 인분 생장 모델의 이용을 위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즉, 평균 임령, 평균 수급, 평균 흉고 직경, 일헥타르당 단면적 등과 같이 비교적 측정이 용이한 인자를 이용하여 생장 모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동령, 단순임 또는 동질성이 높은 살림의 적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이 필요인자의 확보가 용이하고 운영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인분 차원의 정적 인분 생장 모델은 그동안 산림 경영에 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분 차원의 정적 산림 생장 모델은 평균치의 활용이 어려운 일용, 혼요림의 경영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정적 인분 생장의 기작, 시협에 따른 인분 생장의 변화 등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의 간편성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적 인분 생장 모델은 다양한 관리 방법에 따른 생장의 변화를 파악하는 수단으로보다는 생장 비교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학표의 활용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분의 기초정보 파악입니다. 수학표를 이용하면 임령, 수고, 각 산정법에 의하여 추정되는 일헥타르당 단면적, 계획대상 면적 등으로부터 지위지수, 인목도, 수종 점유율 및 수종별, 면적, 제적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정보 파악 내용으로는 지위지수 파악, 밀도 파악, 제적의 추정, 그리고 혼요림의 기초정보 파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표에 근거한 사업 의사결정과 생산량 및 생장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학표에 근거한 사업계획 의사결정 방법에 실용합니다. 현재 및 목표, 인목도별 무역 생산량 그래프와 수학표에 근거한 사업 의사결정 과정의 전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정적 인분 생장 모델로 동적 인분 생장 모델이라는 관리 방법에 따라 인분의 생장을 다양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분 차원의 생장 모델을 말합니다. 관리 방법을 고려하기 위하여 인분 생장의 밀도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될 수 있는 생장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적 인분 생장 모델에서 관리 방법이 고려되지 못하는 이유는 밀도를 모델 구성 인자로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적 인분 생장 모델 수학표의 경우 흉고직경을 임령 및 지위지수의 함수로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일헥타르당 본수도 임령과 지위지수의 함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정된 관리 방법에서 일정한 밀도 일헥타르당 본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적 인분 생장 모델인 수학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령, 수고, 일헥타르당 단면적 등의 인자가 필요하며 임령과 수고로부터 지위지수를 사정하고 수학표상의 일헥타르당 단면적에 대한 조사한 일헥타르당 단면적의 비로 밀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밀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시업 방법, 시업 강도 및 시업 주기가 고려되는 동적 인분 생장 모델의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조사를 실시하고 수정, 임령, 흉고 단면적, 그리고 일헥타르당 단면적 수고, 면적을 조사한 다음에 시업 전 인분 상태, 지위지수, 인목도 축적 등을 파악하고 시업에 가능할 경우 시업 종류 및 강도, 시업 후의 인목도, 일헥타르 본수 등을 하고 시업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시 기간으로 내려가지고 다음 주기의 인분 상태, 인목도, 일헥타르당 본수 축적 등을 나타냅니다. 시업이 가능하다면 시업 종류 및 강도, 시업 후의 인목도, 일헥타르 본수 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업을 이뤄서 생산량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시업 후의 인분 상태로 인목도, 일헥타르당 본수 축적들을 조사하고 또 기간을 내서 다음 주기의 인분 상태로 인목도, 일헥타르당 본수 축적 등을 조사합니다.
이와 같이 동적 인분 생장 모델의 흐름은 임령, 흉고직경, 수고 및 일획타당 분수가 입력되면 그것으로부터 지지수, 인분 밀도, 인목도, 현재 축적 등이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시업을 하는 경우 입력된 시업 종류 및 강도에 따라 생산량과 시업 후의 인분 상태가 추정되고 주어진 기간에 의하여 다음 주기까지의 생장이 예측됩니다. 시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주어진 기간에 의하여 다음 주기까지의 생장이 예측되는 활용이 비교적 간단한 모델입니다. 활용성을 보면 이와 같은 동적 생장 모델은 사용자의 입력 내용에 따라 산림 생장 및 수확이 다양하게 예측되므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활용 방안이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그 다음에 직경 분포 모델을 살펴보면 직경 분포 모델은 개체목의 흉고 직경을 일정한 크기의 급수로 나뉘며 다양한 형태의 흉고 직경 분포도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직경 분포는 시간에 따라 지나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림은 직경 분포의 변화로 X축에는 흉고 직경별, Y축에는 본수, 직경급별 본수를 나타냅니다. 유령님일 때는 직경이 낮은 인목이 많고 서서히 직경이 증가하기 시작되며 장령님에서는 그 종적인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직경분포 모델 또는 등급 모델이란 인분의 평균치를 이용하는 대신에 생장인자, 특히 흉고직경의 크기를 등급화시켜 각 등급별로 생장을 예측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활용성으로 보면 직경분포 모델은 평균값에 기반을 둔 인분 생장 모델이 갖는 한계를 크기 면에서 극복한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크기를 몇 개의 급으로 나누어 생장을 예측하기 때문에 크기 면에서 평균값을 사용할 수 없는 일형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직경 생장 모델 역시 하나의 수종이 하나의 직경급으로 묶이지 않는 한 혼혈임의 생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목 생장 모델은 각 개체목의 생장이 개체목 고유의 생장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되는 생장 모델을 말합니다. 각 개체목마다 생장을 달리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개체목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단목 생장 모델은 위치 종속 모델에 속합니다. 또한 개체목별로 생장이 추정되어 다양한 관리 방법이 인분 구조 및 구성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대부분의 단목 생장 모델은 동적 생장 모델로 분류됩니다. 활용성을 보면 단목 생장 모델은 산림의 생장을 개체목별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일형림 및 혼혈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목 생장 모델은 밀도 조절 등의 산림 관리가 산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목 생장 모델은 모델 구성 및 활용에 필요한 생장인자가 복잡하여 실용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 생장 모델의 활용을 살펴보면 생장 모델의 활용 과정으로 모델은 현실을 축약해 놓은 것이고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모델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산림 생장 모델 역시 산림 생장의 반응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추정되도록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산림 생장을 완벽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림 생장 모델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목적 및 조건에 맞는 산림 생장 모델을 적용해야 하며 적용하고자 하는 산림 생장 모델의 내용 및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림 생장 모델의 활용은 모델 선정 및 변환, 자료 수집, 모델 적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먼저 모델 선정 및 변환은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산림생장 모델을 선정해야 합니다. 산림생장 모델은 그 종류에 따라 지위 판정, 생장 및 수확 예측, 시업효과 분석 등과 같은 생장 예측 분야와 최적 관리 방안 확립을 통한 산림 경영계획, 환경 변화에 대한 산림 생장의 반응 분석 등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부합되는 산림 생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건, 위치, 구성, 구조, 규모, 면적 등이 선정된 산림생장 모델에 적합한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산림생장 모델의 내용 및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모델 구성이 논리적인지, 모델 구성에 활용한 자료의 범위가 자신의 자료에 부합되는지, 모델의 가정이 자신의 조건과 맞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용 목적 및 대상 지역의 조건이 선정된 산림생장 모델에 부합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모델을 용도 및 조건에 맞게 변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함수식의 개수만 변경하는 간단한 변환에서부터 함수식의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하는 상호 영향 관계의 변경 등과 같은 대대적인 변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의 변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델 구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자료 수집은 적용하고자 하는 모델이 선정되면 그 모델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료는 직접 산림조사를 통하여 마련할 수도 있고 기존의 자료를 변형하여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모델 적용 및 검증 단계에서는 자료가 확보되면 그 자료를 모델에 적용시켜 결과를 얻어야 하며 취득한 결과가 일반적인 생장 법칙에 부합되는가를 검증해야 합니다. 다음 산림생장 모델의 활용성 및 한계를 보면 표는 생장 모델의 종류를 정확성 및 효율성과 연관시켜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인분 생장 모델은 생장의 평균값으로 인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위치 독립 조사 방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표에서 산림생장 모델의 종류별 정확성 및 실용성을 보면 먼저 예측 단위의 인분 크기 단목의 예측 단위고 독립일 경우에 독립 정석 모델일 경우에 정적 정석 모델은 먼저 정확성은 낮으나 효율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수령은 동령, 단순임, 목재 생산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 모델은 동적으로 볼 때 정확성은 높은 반면 정확성도 높고 효율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일형림을 판단할 수 있고 혼효림, 환경 우선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이와 같은 위치 독립 인분 생장 모델의 관리 방법이 고정되어 있는 정적 인분 생장 모델은 인분 생장에 대한 정확성은 낮지만 이용의 간편성 때문에 목재 생산 위주의 동령, 단순림을 위한 경영에는 높은 실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형 혼효림의 경우에는 생장을 평균 생장값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분 생장 모델의 실용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 독립 인분 생장 모델의 관리 방법을 변수로 설정하여 관리 방법에 따라 생장이 다양하게 예측될 수 있도록 동적 생장 모델을 구축하면 정확성 및 실용성을 다소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등급 모델의 경우 위치 독립 및 위치 종속 모델과 동시에 연관될 수 있습니다. 단목 생장 모델은 개체목의 위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위치 종속 모델과 연결됩니다. 인분 생장 모델에서는 생장이 인분 차원에서 파악되는 반면 단목 생장 모델에서는 생장이 개체목 차원에서 파악되므로 관리 방법에 따른 인분의 발달 및 생장의 다양성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값으로는 생장 파악이 불가능한 일형 혼효림의 생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 구축 방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치 종속 조사 방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정보만을 필요로 하는 동령 단순임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9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생장 모델의 활용성에서 유용성과 한계의 장단점을 추가로 살펴보면 산림생장 모델은 산림의 생장을 개체목별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일형림 및 혼효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목생장 모델은 인도, 밀도 조절 등의 산림관리가 산림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목생장 모델은 모델 구성 및 활용에 필요한 생장 인자가 복잡하여 실용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직경 분포 모델은 평균값에 기반을 둔 인분 생장 모델이 갖는 한계를 크기 면에서 극복한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크기를 몇 개의 급으로 나누어 생장을 예측하기 때문에 크기 면에서 평균값을 사용할 수 없는 일형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직경 생장 모델 역시 하나의 수중이 하나의 직경급으로 묶이지 않는 한 혼요림의 생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인분 생장 모델은 평균값에 기반하는 인목 생장 모델이 모델 구축 및 활용면에서 가장 간단한 반면 개체목별 생장을 예측하는 단목 생장 모델은 가장 복잡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인분 생장 모델은 인분의 구조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반면 직경 분포 모델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단목 생장 모델은 그 인분의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적과 동적 인분 생장 모델로 나눠 살펴보면 정적 인분 생장 모델은 평균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동령, 단순임 또는 동일성이 높은 살림의 적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이 필요인자의 확보가 용이하고 운영 방법도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에 인분 차원의 정적 인분 생장 모델은 그동안 산림 경영에 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평균치의 활용이 어려운 일형 혼요림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정적 인분의 기작, 시협에 따른 인분 생장의 변화 등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의 간편성에 그 의의가 있어 다양한 관리 방법에 따른 생장의 변화를 파악하는 수단보다는 생장 비교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동적 인분 생장 모델은 사용자의 입력 내용에 따라 산림 생장 및 수확이 다양하게 예측되므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활용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고 그 결과를 얻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토픽 92번 소유별 산림경영 실태입니다. 66회 3교시에서 산림 소유 주체별 임역경영에 대하여 설명하라. 96회 2교시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경영주체별 경영실태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구기림의 경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구기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청 소관의 요정 구기림이 135만 3천, 그리고 불요전 구기림이 5만 5,894헥타르, 그리고 타부처 소관 구기림이 13만 3,473헥타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정 구기림은 구기림 관리소에서 경영 관리하고 불요전 구기림은 구기림이 있는 시도에 유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처 소관 구기림은 문화체육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 속해 있습니다. 요정 구기림은 앞으로 영구히 국가에서 소유하고 목재 생산과 공익증진을 위주로 하여 경영하려고 하는 산림이므로 요전 구기림의 면적을 감소시켜서는 안됩니다. 요전 구기림을 관리하는 구기림관리소는 몇 개의 관리소와 출장소를 두어 해당 구기림을 경영, 관리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 비하여 관할 면적이 너무 크므로 집약적 임역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구기림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헥타르당 평균 축적이 170.9 입방이 되지만 구기림은 대개 오지에 위치하고 활렵수가 많으므로 실제로 벌채에 이용되는 제적은 많지 않습니다. 구기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도를 설치하고 구기림에서의 목재 공급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구기림을 개발함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구기림 특별회계를 올리기 위한 임목의 매각을 지향하고 구기림 관리소에서 구기림의 벌채를 직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구기림에서 파괴적인 벌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유림의 경영을 살펴보면 공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도유림 15만 4,248헥타르와 군유림 33만 3,363헥타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림청 2015년도 자료입니다. 공유림은 본래 구기림에서 양해된 것으로 경영 목적을 먼저 첫째, 공공복지 증진, 둘째, 재정 수입 확보,
쇠체, 사유림 경영의 시범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유림의 경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공유림 경영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도유림 사업소를 두어 산림을 경영, 관리하였지만 현재는 경기도와 충북을 제외하고는 도유림 사업소를 폐지하고 군 산림당국에 산림 경영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군유림을 관리하는 기구가 따로 없습니다. 공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헥타르당 평균 축적이 사유림보다는 많지만 공유림 148.52빵, 사유림 132.22빵입니다. 공유림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공유림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관리시설을 두고 투자를 늘려 경영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유림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유림의 경영을 살펴보면 사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적으로는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림 소유주의 수는 근래 급격히 증가하여 211만 명, 2015년 기준으로 2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유림의 소유주에는 개인, 회사, 단체, 문중, 종교단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영주체 다수는 개인이며 그 중에서도 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농가의 산주는 대개 산림이 있는 부근에 거주하는 소재이지만 근래에는 비농가인 도시 사람들이 산림을 구입하는 경향이 많아져서 부재산주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부재산주의 수가 전에는 전체 산주의 16%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55%로 늘었으며 이들의 산림면적 점유율 비율은 54%가 됩니다. 부재산주가 산림을 소유하는 목적을 보면 대개의 경우 산림 경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산림을 재산유지, 묘지확보 그리고 투기적 동기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재산주라 하더라도 상당한 면적을 갖고 산림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부재산주가 산림 경영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림 투자의 여건 조성 중 중요한 것은 산림 투자를 한 사람에 대한 산림 투자의 손비 처리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에 대한 혜택입니다. 산림 투자를 하였을 경우 그 투자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면 도시 자본을 산림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유림을 소유규모에 따라 몇 가지의 경영 형태로 나누면 보통 5헥타르 미만의 농가 임업, 5에서 30헥타르의 부업적 임업, 30에서 100헥타르의 겸업적 임업, 100헥타르 이상의 주업적 임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상은 신고 산림경영학 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유 주체별 임업 경영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의 경영 주체는 개인, 회사, 공동, 문중산, 단체, 종교, 학교, 재단임 및 농가 세대주 등이며 사유림 소유자 수는 약 210만 명, 5헥타르 미만 산림 소유자 수는 전체의 90%,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산림의 면적 비율은 약 35%입니다. 먼저 농가임업은 목재 생산보다는 조상의 묘를 모시거나 연료, 농용재 등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산림경영, 농가임업에 속하는 산림의 평균 규모는 0.9헥타르 정도이고 소유자 수가 무려 176만 명에 달합니다. 다음은 부업적 임업으로 농가에서 아울러 임업을 경영할 수 있는 약 5에서 30헥타르 미만 규모의 산림경영으로 이 부류에 속하는 산림 소유자 수는 전 소유자 수의 9%이며 그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40%입니다. 부업적 임업의 평균 면적은 약 10헥타르입니다. 다음 겸업적 임업은 농업, 목축업 및 그 밖의 1차 산업과 임업을 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 있는 약 30에서 100헥타르 규모의 산림 경영으로 이 부류에 속하는 산림 소유자 비율은 0.6%, 면적 비율은 13%입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산림은 농주, 임종, 농업이 주되고 임업이 뒤를 따르는 농주, 임종의 임업 또는 농림, 겸업의
임업을 할 수 있는 중정도의 규모인데 겸업적 임업의 평균 면적이 48헥타르입니다. 다음 주업적 임업은 임업을 주업으로 할 수 있는 약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 경영으로 이 부류에 속하는 산림 소유자의 비율은 0.1%, 면적 비율은 12.5%입니다. 주업적 임업이라 함은 임업을 하나의 독립된 경영체로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임업을 전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영체는 드물고 규모가 큰 산림경영이라 하더라도 대개 제조업, 상업무역, 광업 등을 하면서 임업을 부수시켜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임업은 하나의 독립된 경영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국유림입니다. 국유림 조직은 요즘 및 불요전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기 위하여 5개소의 지방산림관리청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북부지방산림관리청은 약 43만 헥타르,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은 35만 헥타르, 남부지방산림관리청은 24만 헥타르, 중부지방산림청은 약 2만 헥타르, 서부지방산림관리청은 약 14만 헥타르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산림관리청에는 4에서 6개의 관리소를 두고 담당 산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에 속한 국유림을 지역 특성에 맞게 경영하고 조림, 육림, 묘목생산 및 휴양림시설 등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진행을 책임지고 실행하며 경영을 하기 위해 국유림 경영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국유림 경영팀에는 국유림 경영사업을 총괄하고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경영총괄팀, 책임 경영구역 내 국유림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현장 경영을 위주로 하는 산림경영팀과 책임 행정구역 내 휴양림 운영하는 휴양림 경영팀이 있습니다. 국유림 사업은 공익적 사명의 달성과 기업성의 확보에 필요한 고려를 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하여 목재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치와 같은 산림의 각종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 공유림입니다. 시군 및 도유림의 경영주체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이나 지자체의 직제 개편 등에 따라 공유림 관리 전담부서인 도유림 사업소가 폐지되었으며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산림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유림은 과거 면에 소속되었던 산림을 말하는데 이것도 뚜렷한 관리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공유림은 원래 국유림을 무상으로 양념하던 것으로서 국유림에 비하여 인구가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곤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경영능력, 의욕 등이 부족해서 거의 방치되어 온 산림이 대부분입니다. 공유림 경영의 본래 목적은 모범적인 산림 경영을 실시하여 사유림의 시범이 되고 임목수입 등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주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며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목적에 비춰볼 때 공유림에 가지는 의의는 대단히 중요하나 그 경영 상태는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과 임목기술, 이상은 산림과 임목기술 3권 산림경영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93번 우리나라 임업경영의 특성입니다. 105회 2교시에서 우리나라 임업경영의 기술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132회 4교시에서 우리나라 임업경영의 특성 중 임업의 경제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135회 3교시에서 우리나라 임업경영 특성 중 임업의 기술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임업경영의 특성을 살펴보면 임업도 토지생산업이므로 농업이나 축산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속하지만 임업은 농축산업과는 아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임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합니다. 먼저 임업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면 생산기간이 대단히 깁니다. 산림에 투자하여 수확하기까지 보통 60에서 70년이 걸리므로 임업만을 경영해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따라서 임업은 대부분 부업 또는 겸업적으로 경영됩니다. 그리고 주업적 임업을 경영하려면 상당히 많은 산림 면적과 임목 축적을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 상태가 유령림, 중령림, 장령림, 성숙림 등으로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임업의 생산기간이 너무 길고 자연에 의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 저리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산림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임목의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생리적 성숙기에 거들어들임으로 문제가 없지만 임목의 성숙기는 열매가 맺는 생리적 시기와는 밀접한 관계가 없으므로 수확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임목의 성숙기는 경제적으로 유리할 때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임목의 경제적 성숙기는 경영 목적, 임목의 종류, 입지 조건 등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경영주의 경영 목적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입지 조건과 임목의 종류가 같다고 하더라도 경영주의 경영 목적이 갱목을 생산하는 데 있을 때에는 25년에 30년을 성숙기로 하지만 용재를 생산하는 데 있을 때는 60에서 70년을 성숙기로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에도 경영 주체가 국가, 공공단체인가 또는 개인인가에 따라 성숙기의 결정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토지 생산성의 최대를 실현하는 성숙기 결정 방법을 선호할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투하 자본 운영 이율의 최대를 목표로 하는 성숙기를 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임목의 성숙기를 정할 때는 성숙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개별 경제적 입장에서 성숙기를 정할 때는 성숙기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 경제적 입장을 강조한 임목 성숙기의 적용을 권장할 때는 개별 경제적 입장의 경영주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어떤 수종의 성숙기를 70년으로 정했을 때 개별 경제의 경영주가 재정상으로 50년일 때 벌채하기를 원한다면 벌채를 연기함으로써 당하게 될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벌채 조정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임목은 생리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곳이나 한랭한 곳에서도 잘 자라므로 임업은 농업이나 축산업을 할 수 없는 곳에서 경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 예컨대 하천, 부지, 철도변, 도로변, 공안지, 운동장 주변, 집 주변, 밭둑, 한랭지, 습지 등에도 나무를 심도록 하면 국토를 미화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산림자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산림은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지형이 험하여 인력으로 생육 환경을 조절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임업에서 파종, 식재, 시비, 관수, 약재, 살포, 보온 등의 인공적 조절은 지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천연하종의 갱신과 맹화를 이용한 산림갱신 방법을 적용하거나 낙엽 채취를 금지하여 산림의 비옥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 또는 적절한 임목도를 유지하게 하여 산림의 습도를 조절함으로써 임목의 생장을 촉진하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임업의 경제적 특성입니다. 먼저 육성임업과 채취임업이 병존합니다. 육성임업이란 인공적으로 육성한 임목을 벌채 수확하는 임목을 말하고 채취임업이란 천연적으로 생육한 천연임의 임목을 벌채 수확하는 임업을 말하는데 오늘날 임업에는 두 가지 임업 경영이 다 같이 존재합니다. 임업의 발달 과정을 보면 먼저 채취임업이 시작되고 그 후 목재 소비가 많아져서 가까운 곳에 있는 천연임에서 벌채할 임목이 없어지면 점차 먼 곳에 천연임에서 임목을 벌채 이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채취임업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천연임에서의 벌채지는 점점 오지화되어 목재의 생산비가 많아지므로 목재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목재의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 조건이 좋고 생산비가 많이 들지 않는 임지에서 인공조림이 시작됩니다. 육성임업의 생산비는 임목의 육성비와 벌출비를 합계한 것이 되므로 채취임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목재 가격이 육성임업의 생산비를 초과할 때까지는 육성임업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경제적인 견지에서의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육성임업을 일찍 발전시키려면 정책적인 견지에서 조림 보조비, 저리 자금융자 등의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원목 가격 요소의 대부분이 운반비입니다. 임목은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듭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경우 운반비의 비중이 더욱 커집니다. 목재 시장에서 원목 가격 요소를 분석해 보면 원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목 가격의 3분의 1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생산력이 좋은 오지림의 단위 면적당 임목 가격이 생산력이 좋지 못한 소비지 부분의 임지에 비하여 낮습니다. 육성 임목을 오지로 확대하려면 임도를 개설하여 운반비를 줄임으로써 임목 가격을 높게 하여 경영주의 수입이 많아지도록 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임업은 계절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임업노동은 조림, 육성노동과 벌채, 운반, 집재노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조림노동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계절적 제약을 덜 받습니다. 즉 조림은 대개 이른봄에 하므로 계절적인 제약이 있지만 기타 육성노동에 속하는 가지치기, 간벌노동 및 벌채, 운반 노동은 계절적인 제약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농한기에 잉여 노동력을 잘 이용하면 부족한 노동력을 적절히 이용할 수도 있고 한편 농산촌의 소득을 높여주는 노동기회의 제공도 됩니다. 특히 농가임업이나 부업적 임업에 있어서 가족의 잉여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림, 육성하였다가 벌채 수확한다면 가장 적절한 농산촌 노동력의 현금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넷째, 임업 생산은 조방적입니다. 임업의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및 임지의 활용 상태가 간단합니다. 단위 면적당 노동량은 농업에 비하여 적고 자본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임지는 가격이 싸므로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림에 필요한 묘목이나 비료 등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므로 유동자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지 구입자금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농가 임업이나 부업적 임업에 있어서는 가족의 잉여 노동력을 이용하여 임업을 경영할 수 있으므로 임업 경영의 뜻과 기술만 갖추면 좋은 임업 경영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업은 공익성이 크므로 제한성이 많습니다. 산림은 임산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국토보전, 수온 함량, 자연환경 보호, 보건 휴양 향상 등의 공익성이 커서 보안림, 자연공원, 국립공원 등과 같이 제한성이 따르기 때문에 임업 경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책으로서 세금 면제, 자금 융자 등을 해주거나 앞으로 계속 제한을 가해야 할 산림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구입하여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이상은 신고 산림경영학 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94번 벡터 자료와 레스터 자료입니다. 92회 1교시에서 산림 지리정보 시스템 FGIS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라. 96회 1교시에서 벡터 자료와 레스터 자료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GIS의 개요를 살펴보면 산림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정보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은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시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여 복잡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산림경영 분야에서 보면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목재 생산 중심의 모델을 시작으로 환경 문제를 고려한 목재의 다면적인 이용을 목표로 하는 산림경영 계획 모델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중 GIS의 이용은 시계열 정보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정보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GIS는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지형 또는 지물의 공간상의 위치나 형태와 관련된 지리 정보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서 지리적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가 결합된 형태로서 다양한 공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 분석, 지도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 분야에서 GIS 활용은 산림 구분, 임목 축척, 산림 시업 활동과 같은 산림 정보 등의 관리뿐만 아니라 산림의 기능 평가, 적지 분석,
경영계획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IS의 구조는 크게 입력, 저장, 분석 및 표시의 4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의 입력은 문서 정보, 공간 정보, 영상 정보 등을 컴퓨터상에서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입력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산림시업 이력과 같은 문서 정보, 임소반도나 지형도와 같은 종이도면, 항공사진 또는 위성 영상의 정보 등을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GIS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디지타이저와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되며, 디지타이저는 마우스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도면에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고, 스캐너는 도면을 자동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정보의 저장은 디지털화된 도면이나 문서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말하며, 각각의 정보는 별도의 관리 또는 도면과 문서 정보가 연결된 형태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정보의 분석은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검색, 중첩, 길이 측정, 면적 측정 등과 같은 분석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GIS는 속성 자료의 검색뿐만 아니라 공간적 조건 검색도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도로부터 100m 이내이면서 경사 10도 이하의 낙엽성 지역과 같이 공간적인 제약을 고려한 조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넷째, 정보의 출력은 분석된 정보의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을 말하며, 필요한 지역의 정보만을 출력한다거나 축적을 자유롭게 바꾸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GIS는 다양한 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추출하여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상도와 같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축한 지도를 주제도라고 부릅니다. GIS의 정보 형태를 보면 현실 공간의 정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GIS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화 작업이 필요하게 되며, GIS에서는 정보의 형태가 벡터와 레스터로 구분됩니다. 벡터 정보는 점, 선, 면의 형태로 위치 대상을 표현하며, 이것을 오브젝트 또는 피처라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 지점, 도로, 하천, 민반, 소반 등은 점이나 그리고 선으로 쌓여 구성된 면 또는 다각형의 형태로 GIS에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러한 공간 정보는 각각의 고유한 형태의 특성을 지니며 이를 속성 정보라고 하며, 속성 정보는 문자 또는 숫자 등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또한 벡터 정보는 하나의 도형 정보에 다양한 속성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도의 일개면 폴리곤 정보에는 임상, 영급, 경급 등 다양한 속성 정보의 구축이 가능하며, 임상은 문자, 영급은 숫자의 형태로 정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레스터 정보는 사물의 정보를 바둑판의 격자 모양과 같이 일정한 크기의 그리드로 분할하여 표현하며, 각각의 그리드 영역을 셀이라고 합니다. 각 셀의 값은 정수, 실수 등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한 개의 속성 정보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고나 경사를 레스터로 표현할 경우 각각의 셀에는 하나의 표고값이나 경사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물의 위치 정보는 셀의 행과 열에 의하여 결정되며, 자료의 구조가 벡터에 비하여 단순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은 GIS의 정보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먼저 1번은 벡터 정보이고 2번은 현실 대상입니다. 현실 대상에서 벡터 정보가 1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레스터 정보로 현실 정보를 레스터 정보로 나타낸 겁니다. 벡터 정보는 점선면으로 도로, 산림, 건물 등 점선면으로 나타내고, 레스터 정보는 1. 도로, 2. 건물, 3. 산림, 0. 기타 등으로 나타냅니다. 각 셀입니다. 벡터 정보와 레스터 정보의 비교를 보면,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벡터 자료와 레스터 자료는 GIS 자료의 대표적인 자료 형태이지만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어 연구 목적과 주제에 따라 적절한 자료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벡터 정보는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 단위로 표현하기 때문에 도형의
위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반면 구조가 복잡하여 정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도면의 축척에 의하여 정도가 결정됩니다. 한편 레스터 정보는 하나의 값을 가지는 셀로 표현되기 때문에 구조가 매우 간단한 반면 도형 표현의 단위가 셀이기 때문에 도형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벡터에 비하여 어려우며 해상도에 의하여 정도가 결정됩니다. 즉 셀의 크기가 작게 하면 데이터는 보다 정확하게 되지만 데이터 양이 커지게 되고 셀의 크기를 크게 하면 데이터 양이 작아지지만 데이터의 정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 목적에 따라 벡터 레스터와 또는 레스터의 벡터화의 변환이 가능합니다. 표는 벡터 자료와 레스터 자료의 비교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벡터 자료의 장점은 경계선이 정확하고 선과 점의 표현이 정확하며 섬세한 묘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레스터 자료는 연산이 빠르고 중첩 버퍼링의 연산이 빠르고 위성 영상과 같은 화소 단위의 작업을 하는 것과의 연결성이 뛰어납니다. 단점으로는 벡터 자료는 연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화소 단위의 자료와 연계성이 낮습니다. 레스터 자료는 단점으로 톱니 모양의 거친 경계선을 가지며 선이나 점의 표현이 부정확합니다. 섬세한 묘사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GIS 자료의 구축 방법을 보면 산림의 공간 정보를 GIS에서 분석하기 위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타이저 또는 스캐닝을 이용합니다. 디지타이저를 이용한 벡터 자료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벡터 자료는 디지타이저를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디지타이저를 이용한 벡터 자료 구축 과정은 도면 정보를 전자 감지 테이블, 디지타이저 테이블 위에 놓은 후 도면의 네 꼭지점에 좌표를 입력한 다음 입력하고자 하는 정보를 커서라고 불리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직접 클릭하여 지도 안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 시점의 경우 한 점 한 점 클릭하여 입력하며 도로나 하천의 경우는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어 선으로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의 구축 방법은 도면 정보의 입력, 속성 정보의 입력, 도면 정보와 속성 정보와의 결합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스캐너를 이용한 레스터 자료의 구축을 보면 디지타이저는 도면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인 반면에 스캐너는 자동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캐너는 평판 형태와 드럼 형태로 구분되는데 스캐닝 센서에 의하여 도면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타이저에 비하여 정보 구축의 시간과 노력의 소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형태의 도면은 어떤 선분의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력하고자 하는 정보만을 다른 종이에 옮겨서 스캐너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형도나 항공사진과 같은 형태의 정보는 스캐너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지형도를 GIS에 구축한다고 가정하면 스캐너를 통한 디지털화 등고선 이외의 정보 삭제, 그리고 좌표 입력, 레스터 형태의 등고선 구축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은 신고 산림경영학 198쪽과 산림경영학 26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95번 산림 분야에서의 GIS의 활용입니다. 81회 4교시에서 산림 분야에 있어서 GIS 지리정보 시스템의 활용 실태에 대해 설명하라. 84회 1교시에서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FGIS 사업으로 산림 관련 각종 전산주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산림정책 및 경영에 필요한 자료구축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치지도에 대해 설명하라. 89회 3교시에서 산림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FGIS의 내용을 3분야로 나누어 설명하라. 92회 1교시에서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FGIS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라. 110회 3교시에서 산림청에서 제공되는 다음 주제도의 내용과 속성 정보에 대하여 설명하라. 임상도, 산림 입지 토양도, 산지 구분도, 임도망도, 백두대간 보호지역도.
그리고 125의 3교시에서 산림청에서 제공되는 주제도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 분야에서의 GIS의 활용으로는 대규모의 면적을 다루는 산림자원의 경우 GIS의 활용은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NGIS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 분야에서는 FGIS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FGIS 사업으로 산림 관련 각종 전산 주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제도를 이용한 각종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어 산림 정책 및 경영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간 분석을 통한 각종 공간 분석 주제도 구축되고 있어 산림 경영 분야의 의사결정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산림 분야에서 산림 지리 정보 시스템 FGIS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첫째, 자료 구축 분야로 FGIS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종이 주제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진행되어 산림 정책 및 경영에 필요한 임상도, 산림 입지도, 산림 이용 기본도, 구그림 임서반도, 임도망도 등의 수치 지도가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자료 관리 분야입니다. 2000년대에 GIS 관련 기술 및 범정부 차원의 전자 정부 구현 사업의 확대에 따라 산림관리 부서별 업무 전산화 사업에서 FGIS의 주제도 구축 성과를 점진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료 호환성 및 상호 운영성에 대한 문제가 산림 관련 조직,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간에는 물론 다른 부처 간에도 제기되어 정보 유통을 위한 자료 표준화 및 공유 기반 조성 등의 기술적 지원책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사용자의 업무 전산화를 지원하는 GIS 응용 시스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항공 사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기능 중심, 그리고 산림지리정보 종합 시스템, 자료 관리 기능 중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산림 경영 분야에서도 GIS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림 수확을 위한 골체적 지의, 공간적 배치, 작업 방향 및 방법 결정, 반출로 및 집화장 선정 등의 의사결정에 지형 조건을 고려한 GIS의 활용이 필요하며 각종 무육계획의 지형 조건과 인문의 공간 배치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산림지역의 합리적 용도구역을 위한 적지 선정에도 GIS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의 산림계획의 다양한 주제도를 통한 공간 분석 및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료 분석 분야입니다. 최근에 각종 주제도를 이용한 공간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분석 주제도들이 구축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료 분석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주제도를 이용한 공간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분석 주제도들이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산불 위험도, 산림 기능 구분도, 유사, 유출 분석도, 유역 구분도, 적지, 적수도, 백두대간 보호지역도 등의 다양한 주제도를 이용한 공간 분석을 통하여 구축되는 주제들로서 산림경영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GIS 공간정보 구축기관 및 정보체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 단위의 GIS가 도입되었으며 지도체계의 체계의 표준화를 비롯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GIS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통계청 등에서 GIS 정보를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청의 GIS 구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청은 산림공간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산림 관련 GIS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공간정보로는 임상도, 산림 입지 토양도, 산지 구분도, 임도망도, 백두대간 보호지역도, 산사태 위험지도, 맞춤형 조림지도 등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주제도뿐만 아니라 산림통계, 산림명소, 산림행정기관 위치 찾기 등의 지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제공되는 주제도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임상도는 우리나라 산림의 분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림지도로 속성 정보는 산림, 임종, 임상, 수종, 영급, 경급, 수강 밀도 등입니다. 축척은 25,000대 1, 5,000대 1입니다. 다음 산림 입지 토양도는 산림의 입지 환경 및 토양의 특성을 토양형의 구획 단위로 나타낸 산림 주제도로서 속성 정보에는 지형, 사면 위치, 토심, 토성, 건습도, 모함, 배수 상태 등이 있습니다. 축적은 25,000대 1, 5,000대 1입니다. 산지 구분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구분하여 나타낸 지도입니다. 속성정보로는 보존산지, 임업용산지, 공용산지, 그리고 준보존산지, 보존산지 외의 산지 등입니다. 축척은 25,000대 1, 5,000대 1입니다. 인도망도는 전국 산림에 분포하고 있는 인도의 노선을 표시한 지도로 속성정보에는 국사유림 구분, 시공연도, 시공금액, 시설거리, 구역 및 시설물 현황 등이 있으며 축척은 25,000대 1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도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금강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로 속성정보에는 핵심과 완충구역이 있습니다. 축척은 25,000대 1입니다. 산사태 위험지도는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5단계 위험 등급도로 표현한 지도로 속성 정보에는 산사태 위험 등급 정보로 1등급 매우 높음, 2등급 높음, 3등급 낮음, 4등급 매우 낮음, 5등급 없음입니다. 축척은 5,000대 1입니다. 맞춤형 조림지도는 지역별 토양, 기후, 지형 조건을 종합 분석하여 지형에 알맞는 조림 수종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산림 주제도로서 속성 정보에는 용재 수종, 유용 수종 정보 등이 있으며 축척은 25,000대 1 그리고 5,000대 1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경영학 289페이지와 신고 산림경영학 20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